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머스크 친구들을 위한 부업. 그의 개인 회사 지분 매각 그리고 IBM이 돌아왔다. 이제 AI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일론 머스크와 그의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 안토니오 그라시아스가 어떻게 비상장 기업 주식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먼저 안토니오 그라시아스는 머스크와 오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인물입니다. 둘은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고 바하마나 와이오밍에서 휴가를 즐기는 등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선 깊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라시아스는 벤처 투자 회사인 벨러 이쿼티 파트너스를 통해 머스크가 이끄는 거의 모든 회사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라시아스는 새로운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머스크가 운영하는 비상장 기업들, 예를 들어 스페이스X나 인공지능 기업 xAI의 주식을 외부 투자자들에게 사적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들 주식은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우며 소수의 내부자만이 거래의 통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라시아스는 벨러를 통해 스페이스X와 xAI 주식 약 10억 달러 규모를 사적으로 매각했으며 이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BS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도 이 거래에 관여하며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비공개 주식 거래가 머스크와 가까운 사람들만의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주식을 특수목적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하면서 실제 주주는 머스크의 회사가 아닌 SPV가 됩니다. 투자자들은 실제 기업의 주주 명부에는 이름조차 올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들에게는 머스크가 이끄는 초대형 기업의 지분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이러한 거래는 단순히 투자자와 회사 간의 거래를 넘어 머스크와 그의 측근들이 구축한 비공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페이팔 시절부터 머스크와 함께 해온 인물들, 예를 들어 루크 노색, 초시, 범원, 저스틴 피시너 울프슨 같은 이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머스크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거래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라시아스의 매각은 스페이스X 주가가 급등한 시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우주 관련 사업에 대한 수익성 기대가 커졌고 이에 따라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단기간에 67% 이상 상승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가치는 약 3,500억 달러로 코카콜라나 오라클과 같은 미국 대기업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는 철저한 비공개 기업으로 남아있으며 대다수의 주주들은 회사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상장사처럼 감시받지 않기 위해 2,000명 이하의 주주만 허용한다는 규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라시아스는 단지 주식을 파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스크에게 직접 개인 대출을 제공하고 트위터 인수 당시 머스크를 도와 급여를 80% 삭감하는 전략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청 지출 절감 계획 인도지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지명한 나사 국장 후보인 제러드 아이작먼 또한 스페이스X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머스크의 우주선에 탑승했던 경험이 있으며 개인 회사인 시프트포를 통해 스페이스X의 서비스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만약 그가 인준된다면 머스크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머스크의 주변 인물들은 그와의 사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만이 접근 가능한 비상장 주식시장은 일종의 사적, 금융 네트워크처럼 작동하며 머스크가 이끄는 기업들의 가치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와 그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시장의 이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비공개 거래가 과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원칙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오랜 시간 침체기를 겪었던 미국의 대표 기술 기업 IBM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 배경과 그들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보도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IBM은 한때 빅블루라 불리며 미국 비즈니스 기술의 상징이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AI가 주도하는 최신 IT 시장의 흐름에서 뒤처지면서 오랫동안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아왔죠. 그런 IBM이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아빈드 크리슈나 최고 경영자, 즉 CEO의 전략 덕분입니다. 크리슈나는 2020년에 IBM의 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IBM의 방향을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핵심 전략 중 하나는 AI,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IBM은 기업 고객들과 무려 60억 달러 규모의 AI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계약은 대대적인 광고나 홍보 없이 조용히 이루어진 것이지만 투자자들에게는 IBM이 기술 기업으로서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IBM은 그동안 자사 중심의 폐쇄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고객들이 오픈소스 환경과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업인 레드햇 인수가 있었습니다. IBM은 레드햇을 약 340억 달러에 인수했고, 이 결정은 크리슈나가 CEO가 되기 전부터 직접 주도한 거래였습니다. 인수 이후 레드햇의 매출은 2배 가까이 증가했고, IBM은 클라우드 환경을 조율해주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며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IBM은 지금 완전히 성공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IBM이 발표한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고, 그 영향으로 주가는 오히려 6.6% 하락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있었던 탓입니다. 현재 IBM은 향후 수익 기준으로 약 21배의 주가 수익 비율 PR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0년 평균인 12배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엔비디아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거물들과 비슷한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실질적인 결과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IBM이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컨설팅 부문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IBM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63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중 약 3분의 1이 컨설팅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컨설팅의 상당 부분은 AI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반 IT 업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AI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AI가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IBM의 컨설팅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IBM이 과거에도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체스를 두던 인공지능 딥블루나 퀴즈쇼 제퍼디에서 활약했던 왓슨처럼 기술적인 임팩트는 있었지만 상업화에는 실패했던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헬스케어 부문에 도입했던 왓슨 헬스 프로젝트는 시장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IBM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AI 솔루션을 연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IBM은 AI 수요가 폭증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IBM은 새로운 길목에 서 있습니다. 크리슈나는 이 회사를 오랜 침체에서 이끌어내며 다시 시장의 중심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IBM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AI 시대의 중심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